말 안 듣는 자식, 이렇게 말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참 이상하죠. 같은 말을 해도 자식들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 좀 하세요 하며 귀찮아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괜히 잔소리처럼 들린다고 하니 마음이 서운하고 말조차 아끼게 되셨을 겁니다. 저도 같은 나이 또래 부모님들 많이 배웠습니다. 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말할수록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요, 한 문장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그 한마디에 자식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귀 기울이게 됩니다. 40년 넘게 사람 사이의 대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상담실에서 수천 명 부모님과 자녀를 만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심이 닿는 말투는 따로 있더군요. 그리고 그건 부모님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말투 하나,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그 한마디 꼭 메모해 두시고 연습해 보세요. 자식의 눈빛이 바뀔 겁니다. 왜 자식은 내 말을 무시할까? 며칠 전 친구와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씁쓸히 말했습니다. 아니, 자식이 말이야. 내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더니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 옆에 있던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녀가 무심하게 반응하거나 말끝을 자르듯 행동하면 부모는 마음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예전처럼 잘 듣지도 않고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까지 보일 때 부모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녀가 반응하지 않는 데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건네는 말이 걱정이더라도 자녀는 그것을 비난이나 간섭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윗사람으로서 조언하는 어투를 쓸 때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세대 차이보다 말투의 차이입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하지만 자녀는 이미 어른이 되었기에 평등하고 부드러운 대화를 원합니다. 이 말투의 차이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부모의 진심이 닿지 못하게 합니다. 고봉숙 할머니는 올해 67세입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 돌봄을 자주 부탁받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기꺼이 도와주지만 가끔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가 요즘 너무 늦게 자더라. 저녁에는 조금 일찍 재워야지. 손주를 돌려주면서 한마디 했더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그런 말씀 자주 하시면 부담돼요. 우리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고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이젠 말도 못하나 싶었지요. 그렇게 며칠을 서운한 마음으로 지내던 중 텔레비전에서 말투만 바꿔도 관계가 좋아진다는 강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 할머니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말투를 조금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손주를 돌보고 아들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가 많이 밝아졌더라. 너희가 애 많이 신경 쓰는 게 느껴져서 보기 좋더라. 그러자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지만 말투를 바꾸니 자식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예전처럼 지적하듯 말했으면 또 마음만 상했을 텐데 이번엔 따뜻한 대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봉숙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조금 바꾸니
자식도 달라지더라고요. 늦은 건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식과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지 않고도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 한마디로 느끼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걱정해서 한 말인데 많은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받아치는지 모르겠어. 사실 그 말 속에는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같은 말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늦게까지 회사 다니다 병나면 어쩌려고 하니? 라는 말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또 간섭하실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에 담긴 느낌입니다. 걱정도 따뜻한 말투로 전하면 자녀는 마음을 열지만 지적하거나 의심하는 어조가 느껴지면 자녀는 스스로를 방어하게 됩니다. 특히 너는 왜 항상 같은 일반화된 표현이나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같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투는 자녀에게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진심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말의 방식과 전달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진심이 전달되기 위해선 말보다 먼저 느낌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시당할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이유. 처음에는 자녀와 잘 지내고 싶어 한마디 건넸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상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말을 꺼냈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괜히 말했다. 역시 내가 빠지는 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침묵은 자녀의 반응에 반복적으로 상처받은 결과이며 나름의 보호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은 자식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끼지만 자녀는 그 침묵을 오히려 편하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느낍니다. 부모님의 침묵이 자녀에게는 관계 회복의 신호가 아니라 거리 두기의 승인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수가 줄어들수록 대화는 더욱 단절되고 마음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침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모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소홀하다고 느끼고 자녀는 부모가 관심을 끊었다고 오해합니다. 결국 이 침묵은 가족 간 관계를 천천히 무너뜨리는 고요한 벽이 됩니다. 관계는 말로 연결되어야 유지됩니다. 비록 자녀의 반응이 매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완전히 침묵해버리면 회복의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짧더라도 따뜻한 말, 진심이 담긴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한마디는 여전히 자녀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침묵보다 나은 대화, 그것이 관계를 다시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관계를 되살리는 첫 문장. 자녀와의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느낄 때 많은 부모님들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고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문장입니다. 대화는 시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대화를 시작할 때 무심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 말들은 모두 자녀에게 지적이나 불만으로 들릴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녀는 마음을 열기보다 방어하거나 피하게 됩니다. 반면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문장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바쁘지? 몸은 괜찮니? 혹은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와 같이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면 자녀는
부담 없이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 자녀의 일상을 먼저 인정해주고 걱정보다는 이해를 담은 표현을 쓰면 훨씬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옵니다. 자녀의 귀를 여는데 필요한 것은 조언이나 정보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엄마도 너만큼 나이 들었을 땐 그게 참 힘들더라는 식으로 경험을 나누는 말도 공감의 문장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에서 잔소리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시작 문장은 내가 너 키우면서나 너는 왜 항상처럼 과거를 끌어와 비교하거나 자녀의 성격을 단정 짓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자녀의 마음을 굳게 닫게 만듭니다. 관계를 되살리는데 거창한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짧은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요즘 내 생각이 자주 나네라는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대화를 이끌어가는 힘은 긴 말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첫 문장에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멀어진 거리를 다시 좁히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말투만 바꿔도 존중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지만 요즘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괜히 말을 꺼냈다가 마음만 상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에서 존중을 받기 위해 꼭 무언가를 많이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투 하나만 바꿔도 자녀는 달라진 태도로 반응합니다. 많은 70대 부모님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몸에 밴 위계적 말투를 사용하십니다. 내 말대로 해. 내가 살아보니 그건 아니야.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와 같은 표현은 자녀에게 지시나 판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조언이고 관심일지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통제나 간섭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자녀는 이미 어른이며 자신만의 판단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말투는 명령이 아닌 함께 걱정하는 말투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네. 또는 나는 내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처럼 말하면 자녀는 비난이 아닌 관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며 그건 내가 다 해봐서 아는 거야라는 표현은 자녀의 경험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런 말보다는 내가 그 나이였을 땐 나도 그게 어렵더라처럼 공감과 이해를 담은 말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말투는 단지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관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드럽고 존중하는 말투는 자녀에게 나는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투를 바꾸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말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가르치려는 말에서 함께 고민하는 말로, 판단하는 말에서 공감하는 말로 바꾸는 것. 그것이 자녀로부터 존중받는 첫걸음입니다. 말투만 바꿔도 관계는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의 말투에 상처받았을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는 자녀가 퉁명스럽거나 예의 없이 말할 때입니다. 그건 엄마가 몰라서 그래요. 아빠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같은 말투는 자녀 입장에서는 무심코 한 말일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에 박히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곤 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배웠니? 너는 부모한테 그게 할 말이냐? 하고 말하면 자녀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대화는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내 말이 좀 서운하게 들렸구나. 혹은 그 말투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네처럼 내 감정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의 없이 말했을 때 단호함은 필요하지만 공격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그 말은 듣기 불편한 애처럼 내 기분을 중심으로 말하면 자녀도 반성할 여지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감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할 때는 잠시 멈추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서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우리 잠깐만 쉬자라는 말은 갈등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끊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자녀와 싸우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말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표현할 때 자녀도 점차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엽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 말은 좀 서운하네라는 짧은 한마디가 멀어질 뻔한 마음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사과받고 싶을 때 이 한마디만 하세요.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십니다. 말해서 뭐 하겠나, 괜히 싸움만 되지 하고 속으로 삼키며 넘기시지만 그 마음은 그대로 쌓이고 맙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부모는 점점 말수가 줄고 마음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면 감정을 참는 것보다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말로 섭섭함을 전할 줄 아는 부모가 더 성숙하고 강한 부모입니다.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땐 내가 좀 속상했어입니다. 이 한마디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비난이 아니라 감정의 나눔이며 자식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무심하게 엄마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라고 말했을 때 그저 침묵하거나 내가 뭘 안다고라고 되받아치기보다는 그때 내 말이 좀 서운하게 들렸어라고 말하며 자식은 자신의 말이 부모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그 말은 나한텐 좀 아프게 느껴졌단다처럼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표현은 자식에게도 죄책감이나 방어심이 아닌 이해와 반성을 유도하는 힘을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진심을 말하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무작정 참거나 감정이 폭발한 뒤에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땐 내가 좀 속상했어라는 말은 짧지만 오랜 침묵을 풀고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과를 받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마음을 나누었을 때 진짜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모의 자존심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따뜻한 단어 속에서 더 빛납니다. 자식의 인생의 간섭이 아니라 지지자가 되는 법. 고봉숙 할머니는 어느 날 아들이 이직을 고민 중이라는 말을 꺼내자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 안정적인 회사를 왜 그만두려고 해?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고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인생의 결정을 이야기할 때 부모는 자연스럽게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간섭처럼 느껴지면 자식은 마음을 닫습니다. 부모는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지만 자식은 내 선택을 믿지 않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결국 말은 했지만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제는 자식을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 자식을 지지하는 시기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든든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보다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자식은 부모를 부담이 아닌 의지가 되는 존재로 느낍니다. 특히 나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는 어떤 조언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부모가 자신을 신뢰해 준다는 믿음은 자식에게 용기와 방향을 줍니다. 때로는 말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지지가 됩니다. 자식이 인생의 고비를 말할 때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같은 표현은 자칫 경험을 강요하는 말이 됩니다. 대신 그 선택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면 자식은 부모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지지자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무조건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로 함께 걱정하고 들어주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식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 옆에서 따뜻하게 지켜보며 필요할 때 등을 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은 부모의 조언보다 존재 그 자체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 엄마는 늘 내 편이었지.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주셨어라는 말은 부모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깊은 유산입니다. 지지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말보다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의 인생의 간섭이 아니라 든든한 믿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말보다 더 강한 힘, 경청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전해줄 지혜도 많고 조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은 조용히 듣지 않고 대화를 피하려 하거나 그 얘긴 이제 그만해요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부모님은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자식과의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상대의 말을 듣는 태도가 바로 경청입니다. 자식이 하는 말에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부모님이 내 얘기에 관심이 있으시구나라고 느낍니다. 이때 부모의 말은 적지만 존재감은 더 깊게 전달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말문을 닫습니다. 그건 안 될 거야. 내가 말했잖아 같은 반응은 자식의 이야기를 끊는 말입니다. 대신 자식이 말할 때는 판단하지 않고 그랬구나. 그건 어땠니? 라고 물으며 듣는 쪽에 머무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말하지 않고 듣는 침묵조차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부모가 덩달아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면 자식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말보다 중요한 타이밍과 반응이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특히 아들이나 딸이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 얘기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부모가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때 자식은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여는 순간입니다. 경청은 연습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 의식하고 시도하면 누구나 익힐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고 말끝에 공감의 표현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충고보다 경청입니다. 조용히 들어주는 그 한 사람,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받아주는 부모. 그 존재만으로도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힘을 얻습니다. 말보다 강한 힘, 그것은 바로 들어주는 사랑입니다.